별로 안 예쁩니다. 근데 안 사요. 요런 아이템들을 사야 된다는 얘기지.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2부야. 민구 룩북부터 바로 볼게. 그냥 분양 설명하지 말고 각설하고 바로 들어가겠다 그 얘기야. 민구도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좋아하는 마니아층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브랜드거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트렌드를 하나 잡아서 꾸준히 제품을 디벨롭 시키고 있는 브랜드. 이런 가방까지 나오고, 겨울이니까 패딩으로 된 크로스백 이런 것들. 나는 일단 이 마틴 로즈 느낌이 나는 이런 각진 스키어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민구는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룩북을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얘네도 내 스타일이 아니긴 하지만 자기의 색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근데 얘네가 이제 스트릿이 너무 유행한다고 완전 갑자기 스트릿한 무드의 제품들을 출시하거나 이러면은 그때는 정내미가 떨어지는 건데, 민구는 그렇지 않다 이 얘기지. 계속 자기들이 하고 싶은 브랜드 색을 잃지 않으면서 시즌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사진, 요런 게 민구의 무드랑 가장 부합하지 않나. 그러니까 민구 입는 사람들은 약간 몸에 힘을 빼야 돼. 약간 흐느적거리는, 그리고 이런 브랜드들은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어울리니까 쳐다도 보지 마. 알겠지? 좀 마른 사람들이 나 감성 코디 하고 싶다 하면 민구도 한번 훑어보면 굉장히 좋다는 거. 이베필드 라이센스로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이긴 한데 이번에 좀 트렌드랑 잘 맞게 제품을 내놨더라고. 너무 어린 친구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은 나이가 많은, 좀 구매력이 있는 친구들은 구매를 꺼려하기 때문에 연령층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게 얘네들 이런 브랜드들의 숙제거든. 아직까지는 좀 너무 스트릿한 느낌으로 10대나 20대 초중반 친구들이 입을 만한 브랜드고, 나 같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좀 꺼려지는 것 같아. 내년 시즌을 거듭하면서 느낌을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아. 그런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 밀리터리, 아웃도어, 빈티지, 워크웨어, 아메카지 이런 무드를 전개하는 브랜드 중에서 대중적으로 잘 풀어내고 있는 브랜드. 네이비에다 카키, 올리브 이렇게 매치하는 거,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매치를 하는 컬러 조합이거든. 이것도 하나 가져가면 좋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스타일에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을 싫어하는 사람들, 아까 민구 같은, 인사일런스 같은 그런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거고, 나같이 좀 남성스러움을 좋아하거나 캠핑이나 서핑이나 이런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브랜드들이 더 잘 맞는 거거든. 일상에서 입기에는. 얘네 잘 파는 거는 후드, 바지, 셋업 이런 것들, 아우터, 자켓들 있잖아. 그런 걸 굉장히 잘 만들고, 디자인이 뭔가 많이 들어갔지만 막 부담스럽지 않은 제품들로 대중적으로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데일리 아이템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옷을 조금 좋아한다, 내가 관심이 생겼다 하면 유니폼 브릿지도 중점적으로 봐주면 좋아. 가격도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가 않고. 아웃스탠딩도 한번 볼게요. 아웃스탠딩도 유니폼 브릿지랑 결이 좀 비슷하긴 한데 얘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스웨트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밀리터리 아이템을 복각해서 출시하는 것들, 겨울 아우터들 있잖아. 헤비 아우터나 M65 자켓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브랜드야. 얘는 바지도 만들긴 하거든. 빈티지 복각해가지고 만들긴 하는데 바지보다는 상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브랜드이지 않을까 싶어. 모자 같은 것도 내가 아웃스탠딩 모자 컴포트캡 자주 쓴단 말이야. 그런 것도 너무 예쁘게 잘 만들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지해졌지. 많이 데일리해진 거야. 핏도 많이 루즈해졌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빈티지 폰트 같은 것들은 다 나염으로 찍고 막 그리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수고스러움을 감수하면서 제품들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 사장님 자체가 옛날 빈티지 복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이번에 아이비리그 프레피 스타일의 트렌드랑 잘 맞물려서 많은 성장을 이룬 브랜드 중에 하나지. 기존에 이런 디자인들을 안 했다가 갑자기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이런 류의 디자인을 했다가 스타일 트렌드랑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된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비바 스튜디오 7대3을 굉장히 잘 지키는 브랜드라고도 볼 수가 있어. 7대3이 뭐냐면, 내가 좀 감각적이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디자인 7,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 약간 로고 받고 심플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 3, 이 비율을 굉장히 잘 잡고 나아가는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 비바 스튜디오가 추종하는 문화가 펑크, 락 스피릿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그대로 제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비바 스튜디오 감성이 좀 많이 들어가서 데일리하게 풀 수 있는데, 얘네들이 추종하는 서브컬처는 락이다, 그런 걸 항상 베이스에 두고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트렌드에 따라서 요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는 브랜드랑 확연히 다른 브랜드 중에 하나지. 이런 기본 패딩 만들 때도 소재나 핏 이런 게 진짜 가성비 5, 6만 원에 판매하는 그런 패딩을 취급하는 브랜드들이랑은 차원이 달라. 한때 그 레더 씬에서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던 브랜드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또 국내 브랜드에서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브랜드고, 코트가 나 같은 체형이랑 굉장히 잘 맞더라고. 나 같은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코트를 구매해도 괜찮고, 이런 바시티 자켓이나 가죽 레더 블레이저 이런 것도 어울리는 사람들은
펑크는 입으면은 완전 락스피드다 아닙니까? 예. 인스턴트 펑크, 여기도 굉장히 좀 크리에이티브한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지. 여성 쪽이 좀 강세인데 남자들도 이런 룩북의 코디 같은 것들 참고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남성 라인도 있더라고 얘네가. 상의는 심플하게 가지고 바지에서 좀 포인트를 주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네. 인스턴트 펑크도 알아두면 괜찮지. 얘네도 마티스 더 큐레이터, 이런 자켓들 많이 나오잖아 브랜드에서. 이런 것들 어울리면 하나쯤 구매해두면 좋다. 확실히 얘네들만의 색깔이 있다. 이거 클락스랑 르메르랑 콜라보한 제품이거든. 이 신발 코디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마티스 더 큐레이터 룩북 보세요. 얘네는 진짜 옷들이 트렌디한 느낌이다. 그냥 기본 구스다운 같지만 디자인이나 핏, 디테일들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냥 기본 입었다고 해가지고 대충 무난하게만 코디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리시하게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야. 이 구스다운도 그렇고 이 코트도 그렇고 이 가디건도 그렇고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도 낼 수 있고.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무드를 띠고 있는, 이런 성향을 띠고 있는 브랜드들은 좀 많은 친구들이 잘 어울려. 헬창들은 그냥 바로 핸드폰 가장다리 누르면서 스킵하세요. 예. 얘네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진짜 예쁘다. 이런 상의들 보면은 요즘에 티셔츠 좀 괜찮은 것들은 소매 통도 굉장히 크고 길이도 굉장히 길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국내 브랜드에서, 해외에서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국내 브랜드에서 이거 따라하고자 만들었는데 입으면은 이 주름이 예쁘게 안 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주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쁘게 지잖아. 요런 아이템들을 사야 된다는 얘기지. 아트 이프엑츠, 이게 ETC 서울에서 전개하는 브랜드잖아. 미니멀한데 뭔가 얘네들만의 감성이 있고 트렌드해가지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점점 퍼지고 있는 브랜드야. 스타일이 과하지 않은데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센스 있어. 이런 자켓은 나는 지금 사기는 좀 비추? 피시테일 자켓? 이런 것보다는 이런 자켓이 훨씬 예쁜 것 같아 요즘에는. 아니면 이런 것들, 퀼팅 들어간 것들이라든지 색감도 너무 좋고 코디, 그 다음 모델의 표정 너무 좋은데 이거? 아티팩츠도 확실히 자기들만의 색깔이 있는 브랜드니까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 이런 건클럽 체크 코트에다가 볼캡 무심하게 써주면 그것도 그렇게 멋있거든. 그 다음에 아워셀브스, 얘네들도 국내 브랜드 중에서 스타일을 굉장히 잘 뽑아내는 브랜드 중에 하나야. 무드 한번 싹 봐봐. 셋업이나 코트, 가디건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풀어내는 브랜드. 입는 사람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하게끔 제품을 루즈하게 잘 만들어. 코디 자체도 편하고 무심한데 쿨한 느낌. 얘네 브랜드에서도 소비하는 거 완전 추천. 그 다음 슈프림 바지, 슈프림. 얘네는 뭐 전설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드만 싹 보면 돼. 야, 이 패딩 예쁘다. 근데 안 사요. 예, 못 사요. 야, 어때? 얘네들이 이제 스트릿을 선도하는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정말 형이 말했던 그 Y2K 스타일과 부합하지 않냐? 굉장히 빡세잖아. 프린팅 막 들어가 있고 바지 패턴 화려하고 굉장히 레트로스러운 이런 컬러 매치까지. 그렇지. 그냥 나는 슈프림 모자에서 만족해야겠다. 너무 빡세 디자인들이. 근데 확실한 건 얘네가 스트릿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난 메종미네드, 얘네도 제품이 특색있게 잘 만들어내더라고. 디테일을 뭔가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 디자이너의 생각이 보인달까? 락시크 무드로 활용하기 좋은 바지들 많이 판매하고 있고 특히 바지가 인기가 많아. 그렇지. 워크 패치라든지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 들어간 것들. 기본 아이템은 오히려 인기가 많이 없는, 나름 이런 디테일까지 들어가는데 이 가격에 판매한다고 그래도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소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종미네드 같은 브랜드에서 빌드업을 한다고 하면 앤더슨 벨로 넘어가면 좋은 거고. 나는 얘네가 바지가 턱이 안 잡혀있어갖고 불편하더라고 입을 때. 엉덩이가 커서 그런지 저 엉덩이랑 허벅지가 없는 사람들, 마른 친구들 완전 추천입니다. 섹시하고 카사노바 같은 무드 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이걸로 가면 돼요. 푸마 21 FW 룩북. 푸마 이 신발 별로 안 예쁩니다. 예. 10대 20대 초반 겨냥해서 나온 신발 같아. 퓨마가 좀 다시 좀 일어섰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인가 봐 그게. 옛날 빈티지 신발들이나 푸마 패스트라이더 이런 것들은 예쁜 것들이 몇 개 있긴 한데 뭔가 써네이에서 그런 쉐입을 가져와서 만든 듯한 짬뽕된 신발이랄까? 이거 좀 비추. 그다음 OAM 팩토리 플렉스 LBG 데님 룩북. 요것도 나왔네. 한번 봅시다. 9월에는 아웃스탠딩 럭비티입니다. 아웃스탠딩이랑 콜라보해서 제품을 만들었거든. 이번에 캠핑 갈 때 캠핑 감성 담아서 촬영을 해왔고 오늘 룩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좀 재미없는 컨텐츠이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끝까지 봐줘서 고맙다. 새끼야. 가끔씩 이렇게 재미없는 것도 해야지. 맨날 뭐 재밌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개그맨인 줄 알잖아 새끼야.